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령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호주, 네.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연합을 한다는. 오커스. 네. 이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가능한가? 또는 유튜브에선 또 많이 이렇게 설레발들을 좀 그렇죠. 네, 내일 그것은- 도입할 수 있듯이. 그것은 네. 확실한 설레발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주가 이제 해안선이 넓고 해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제기가 됐지만, 사실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이제 원자력 그 잠수함 기술을 건네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예정인데, 일단 사실 호주 주변만 보게 되면 원자력 잠수함은 필요 없어요. 이제 사실은 그렇죠. 중국 때문에 필요한 거죠. 중국 근처까지 가서 작전하려면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나온 거고,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 관련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생각이 대한민국도 원자력 잠수함을 이제 보유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호주가 보유하게 된 거 프로세스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호주가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그냥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소설로 치면 기승전결인데 기하고 바로 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애당초 미국과 영국과는 통역이 필요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그죠.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같은 언어를 파이브 쓰니까. 아이즈 국가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게 네. 뭐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건 일종의 상징이긴 한데 그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필요하면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징징댈 수 있는 그 관계거든요. 엄청난 문화적인 유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가 쉽게 따라가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가장 뭐 이거에 대해서 거는 우리도 아니고 결국은 프랑스잖아요. 아주 프랑스가 난리가 났죠 지금.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원래 프랑스는 일본과 치열한 경합 그쵸. 끝에 호주의 차기 잠수함, 호주가 콜린스급이라는 물 새는 디젤 잠수함이죠. 잠수함 때문에 네. 엄청나게 고생했고, 미국의 기술을 상당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간신히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했는데 결국은 못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차기 잠수함 전력을 기르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가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 전체 12척의 금액은 자그마치 77조였어요.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 진짜. 돈으로. 근데 이게 한 방에 날아간 거죠. 그죠. 예. 위약금 좀 물 테니까, 위약금이 한 9조인가요? 10조인가 네, 네.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물 테니까 우린 이제 안 써. 미안해. 근데 프랑스 국가의 그 자존심이 대외적으로 보면 저기 우리나라 잠수함보다는 딴 나라 잠수함이 더 좋은 거네라고 사인을 잘못 다른 나라한테 받을 수 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호주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너무 비싸요. 재래식 잠수함 12척 비용치고는 정말 아무리 3,000톤급이라도 한 척에 지금 5조, 6조 사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한다, 진짜. 근데 사실은 프랑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역대 이제 그 모든 그 무기 도입 과정들을 보면은 프랑스한테 한번 얽히잖아요. 좋은 꼴을 못 보죠. 네, 좀 안 좋아요. 후유증이 오래 가요. 실제로 지금 이 프랑스가 원래 하기로 했던 어택급 잠수함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비용 초과가 상당해요, 지금. 이게 2009년에 처음 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서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의 예산 초과가 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호주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호주는 건조 기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을 갖다가 이전하려면 호주에서 프랑스로 가든지 프랑스 기술자가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제반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직도입하면 훨씬 싼데 호주 조선업계가 가만 안 있죠.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정치적으로. 근데 호주 조선업계는 사실 콜린스급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물 새는 잠수함 만들고, 호주 국방부 장관이 우리 조선소는 카누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제 물러난 적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무기 도입이라는 게 당장의 이 생산성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금액을 보장받거나 이권을 보장받기 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제 생각에는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회가 왔으니까 잡자는 것도 그렇죠. 있고,
자국 조선업계의 그 어떤 입김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정을 울린다. 물론 직도용 못할 거예요. 네. 호주에서 건조는 하겠지만 호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호주에서 하고 싶어도 원자로는 못 만들고 그럼 원자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선체도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건조해서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용접 호주는 정도 하겠네요. 정말 블록 단위로 외국에서 만들어 오면 그거를 이어 붙이는 최종 조립만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도 좀 근데 들어요. 그것도 진짜. 위험한데요. 콜린스급도 물이 샜던 게 용접이 잘 안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조차 위험하긴 한데 정말 그거 이상은 안 시킬 생각 아닐까 네.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표면적인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호주가 요청을 했고 미국이 그거를 6개월 만에 화답을 한 거다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내심 굉장히 바라고 있었죠. 왜? 미 7함대에 배속된 SSN 공격 원잠들의 전력이 사실 그 중국의 잠수함을 전부 커버할 거에는 좀 못 미치거든요. 아무래도 전력이 예. 못 미치니까 어느 한 전력들이 이를 받쳐줘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나라가 호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나서서 동맹국이 우리 그렇죠. 핵잠 기술 줘, 우리가 만들게. 이러면은 뭐 자기네들 좀 비용적인 면이 오히려 더 부담이 그렇습니다. 덜할 수 있고. 하니까. 미국을 위시한 태평양 함대에서 쭉 제2도련선에 똑같지는 않지만 그 근접 해저에 예. 대잠 탐지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사실은 요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영국 퀸 엘리자베스가 올 때 중국 잠수함이 걸렸잖아요. 그것도 가장 최신형 샹급이 걸렸는데 그 급의 그 클래스명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영국에다가 그러한 그 음파 정보를 다 줬다는 거고 그렇죠. 해저에 분명 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굉장히 공교롭게 우리 근해로 왔을 때 근해는 그랬었죠. 아니더라도 예. 이제 우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걸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 이걸 떠나서 한번 탐지가 됐을 때 이 대잠 작전을 할 수 있는 가장 또 효과적인 것은 사실 잠수함으로 막는 거예요. 그렇죠. 예. 헌터 킬러 기능이 무한대인 이 공격 원잠을 필요로 한 거죠. 그걸 호주에다 준 거. 그래서 뭐 주제를 좀 다시 이제 그 우리나라로 네. 돌린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매체에서 소위 말해 앞서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고요. 어떤 얘기들을 해요?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 있어. 이제는 한국 대한민국 차례다. 미국이 긴장하네. 중국이 떨고 있네. 일본이 기절했네. 미국이 왜 긴장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이 표면적으로 절대 못 준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표면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충분히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면은 줄 거예요. 근접해 있으니까. 프랑스도 미국 원잠의 기술 혜택을 많이 봤어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표면적으로 미국은 기술 제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했냐. 미국 기술자가 가요. 그럼 프랑스 기술자들이 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그 맞아라고 하고 당근을 흔들어 아니라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기술 제공 안 했어요. 얘네가 잘했는지 확인만 해줬어요. 딱 그런 거예요 지금. OX 퀴즈.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약간 신도림에서 네. 휴대폰 파는 사람들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거 가격을 말 안 하고 제시하잖아요. 딱 계산기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좀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에 뭐 팩트냐? 기반 기술들은 갖고 있습니다. 있죠. 예. 베이스가 되는 기술도 갖고 있고, 근데 그것을 설계하고 실제로 핵 잠수함을 설계해 본 역사가 없고요. 그런 시행착오 분명히 겪을 겁니다. 안 그래서 겪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안 겪으면 이상한 거고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프랑스의 루비급과 그랬었죠. 비슷한 예. 약 5,000톤급 이상 5,000톤. 되는 공격 원잠을 미래 계획으로 두고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다 그냥 됐냐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아니죠. 한 100단계 중에서 지금 한 두 번째 단계. 왜냐하면은 오커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주한 프랑스 회사가랑 무관이 이제 우리 기술을 한국에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게 대사관급 얘기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본국에 훈령이 없으면은 절대 안 할 수 하죠. 있는 얘기는 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놓고 또 우리가 저울질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다 대고 프랑스가 기술 준다는데요.
왜 그럼 이제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해 줬어요. 프랑스에서.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있대. 우리도 그냥 프랑스 그 얘기하시면 똑같아요. 저기 우리 얘기를 승낙하시면 당근 흔들어 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입을 다물어 주세요. 사실 프랑스가 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하지만 미국, 영국 이 영미권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가 좀 얄미운 짓을 많이 그럼요. 하죠. 많이 했죠. 예. 항상 꼭 똑같은 의견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엇박자를 내고 자기 자국의 이익이 됐을 때는 중동이든 어디든 무기 팔아먹는 데는 뭐 앞뒤 안 가리고 했고. 아,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고 했던 그렇습니다. 게. 그리고 그렇죠. 중국에다가 그런 어떤 서방의 기술도 많이 이전해 준 것이 다 프랑스죠. 아니, 프랑스죠. 야, 얄밉긴 지금- 하겠다. 네. 지금 중국의 헬기도 그렇고 해군 전투 체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비들이 80년대, 90년대 프랑스가 제공한 장비들의 업그레이드예요. 그때 기술 제공한 거의 기반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중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던 거는 어찌 보면 프랑스 역할도 조금은 있다고 봐야 꽤 되겠네요. 커요. 조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반대로 대만은 그 프랑스랑 엮이면서 해군 개발 체계가 완전 박살나 버렸죠. 그렇죠. 또 하나 절대 팩트가 아닐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는 사전에 설명을 아주 급박하게 했지만 사전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프랑스에 안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제일 그럴 테니까. 다만 그렇죠. 프랑스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프랑스 대사가 뭐 이렇게 내뱉은 그렇죠. 말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만약 프랑스 대사의 말처럼 뭐 핵 연료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실제로 한다고 한들 그 비용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일본만 하더라도 당연히 자기들도 당연히 그럼 우리도 뭐 자기네는 이제 절대 비핵화 국가긴 하지만 우리들도 핵 추진 근데 그들은 벌써부터 굉장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필요하느냐. 저는 일본의 분석이 우리의 분석하고 비슷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기존의 재래식 추진 잠수함들을 계속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계획상에는 상당히 상위 그룹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정도의 작전 해역에서 충분하고 할 정도의 그런 작전 능력을 그렇죠. 발휘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가장 최신형은 안창호급을 얘기하는 네. 거죠. 한 달 이상의 그 자망 작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반도에서의 작전 능력은 충분하거든요. 한반도 네. 주변에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럼에도 이제는 뭐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핵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한 달이 아니라 몇 달로 몇 가죠. 달 정도를 계속 움직일 수 있고 확실히 그 전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했을 때는 분명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방비 그가 이제 충당이 되고 그거에 대한 효용 가치가 높아졌을 때 여러 측면에서 이제 파악을 네. 해봐야겠죠. 그런 효용 가치가 보유하는 게 훨씬 높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 사전 준비는 네. 당연히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한테는 정확히 얼마 정도 있나요? 기반 기술 자체는 대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선체를 만들 기술은 있고 기본적인 선체는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 추진 기관을 만들 수 있냐 원자로 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잠수함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게 기관화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반 기술이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그 홍 회장님 의견도 맞지만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원자력 잠수함을 설계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게 사실은 상임 이사국 5개국이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실질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거기에서 또 좁혀지는데 그 나라들의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그냥 도면상으로 또는 공개된 그런 기술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의 그 재래식 잠수함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그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다. 그건 저는 안 되죠. 좀 아닌 것 그건 같고. 힘들죠. 어찌됐든 건조 능력이 베이스는 있는데 베이스는 있어요. 예, 베이스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순탄하게 수월할지는 어떤 기반 기술을 받으면 좀 빨리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비용도 때문에 많이 들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가장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프랑스가 전면적으로 협력을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조미도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절약이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시행착오를 줄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척당 2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호주를 또 예를 들다면 네. 호주 한 척당 몇 억인지 아세요? 한 2배 이상 나오지 않나요? 3배 10억 얘기합니다. 지금 10억. 그러니까 3배도 넘는 나라의 얘기죠. 그렇죠. 돈이- 10억 달러 여기서 10억 네, 원이 네, 아닙니다. 네. 10억 달러입니다. 나라에 그래서 돈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네. 89조 뭐 얘기를 하고 전체가 10억 달러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네. 도대체 그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 10조 아니에요 거의 10조? 아 10조 그러니까 네, 10조. 10조가 네, 1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8척에 89조면 그렇죠. 10조죠. 10조네요. 아우,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잘못 말했나? 2조 5천억인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예. 예상이 그게 이제 뭐 5배가 되는 거죠. 네 배, 다섯 5배, 아유. 4배, 어. 4배가 되네요. 야. 3배도 넘는 거죠. 아, 현기증이 날 또 금액이네. 현기증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볼 수 10조면 있습니다. 작은 나라 예산이네 그거. 와. 그러니까 모르면 바가지 쓴다는 게 딱 요 얘기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이제 그러나 단순한 이야기 절대 아니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고 해결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 제철의 기술 아직까지 중수로에서 나오는 제철의 기술 없다는 거, 그렇죠. 뭐 이런 예. 것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오커스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영일 동맹을 떠올렸었어요. 1920세기 초반에 영국이 이제 러시아가 해상으로 나온 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러시아를 봉쇄하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시베리아를 지나면서 블라디보스톡에 딱 항구를 하니까 여기까지 도저히 이제 감시를 못하겠으니까 일본을 동맹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영국이 고립주의를 채택했던 영국이 유럽의 국가랑 처음으로 맺었던 동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서구 미국과 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었는데 사실 빙글빙글 이게- 돌아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으로 바뀌고 일본이 호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중국도 해상으로 계속 진출해서 그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이제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미국도 태평양 함대가 있지만 이제는 자기네 태평양 함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을 끌어들인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얘기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게 되려면 이제 기술이나 비용적인 문제 둘째치고 정치적인 환경이 변해야 되는 건데 그 환경이 변하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사이는 조금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나라 근해에선 필요 없어요. 남중국해나 아니면 태평양 어딘가에서 필요하겠죠. 그럼 상황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쪽 파이브 아이스급의 미국의 동맹국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다든지 그렇죠. 이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원자력 잠수함이 보유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럼요. 진짜 중국 옆에 있어서.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그렇고요. 아이고야. 우리는 이 오커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득실을 볼 거는 당연히 둘인 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적으로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원잠이고요. 이 원자력 잠수함은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장보고 배치 3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얘기, 그럼요. 우리 네네. 밀덕에서의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고요. 예, 된다 그래도 금방은 안 됩니다. 좀 참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네, 됩니다. 많은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예. 자, 이것으로써 원잠 이야기를 좀 줄여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원잠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죠. 많이 나올 네. 거니까 그렇죠. 예. 또 그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